극 중에서 세리는 아버지인 차 교수에게 빵점이야! 라고 얘기를 합니다. 저는 이때 고개를 막 끄덕였는데요. 아이들이 성공하고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경쟁에서 느낄 수 있는 수많은 기쁨 중에 승리는 일부분일 뿐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품위 있게 승리와 패배를 받아들이는 법을 배워야 하죠. 하지만 차 교수는 아이들에게 이 세상은 경쟁 사회이고 모두는 경쟁자이며 이기라는 얘기잖아. 이기라는 얘기. 이기는 것을 강요합니다. 심지어 쌍둥이에게는 네가 기준이 밥 먹여줄 거야? 평생 책임질 거야? 물론 책임이야 못 지죠. 하지만 우애는 지켜야 되잖아요. 일단 이겨야지. 무수한 경쟁에서 살아남아야지. 쌍둥이 서로가 경쟁자라고도 얘기하죠. 그리고 과정보다는 결과, 인생에서 중요한 거는 우정, 의리 뭐 그런 게 아니야. 니들 위치야 위치. 피라미드 어디에 있느냐라고. 승리하는 것에만 관심이 있고 집착을 합니다. 동지애를 경험하고 자신의 기량을 시험하고 소속감과 노력의 가치를 이해하고 배우는 기회를 얻는 것은 모두 이 경쟁에서 배우는 중요한 부분인데 피라미드 꼭대기 1등만을 바라보고 경쟁을 하게끔 한다면 이런 중요한 부분들을 놓치게 되는 것이죠. 경쟁에서 얻는 참된 기쁨은 아빠보단 아이들이 더 잘 알고 있습니다. 애들이 성적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죽겠다는데 그거 좀 같이 보면 안 돼요? 선의의 경쟁을 하라면서요. 친구가 적이고 학교가 전장터라는 생각으로 어떻게 선의의 경쟁을 해요? 차 교수는 자꾸 자신의 옛날 이야기를 꺼냅니다. 식구들이 드글드글대는 방 안에서도 불 끄라고 소리 지르는 할아버지 밑에서도 전교 1등을 밥 먹듯이 했어. 도대체 니들은 뭐가 문제냐? 하지만 이런 말은 아이들에게 역효과만 납니다. 아빠가 얘기하는 공부는 쉬웠어요 하는 그 쉬운 일에 실패한다면 아이는 의기소침하고 무기력해질 수 있고 부모의 말대로 쉽게 성공한다고 하더라도 그 결과에 큰 성취감을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. 또한 어렵게 성공했다면 자신의 능력이 역부족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겠죠. 이 세 가지 상황을 볼 때 나는 해냈는데 너는 왜 못하냐 라는 이런 말은 독이 될 뿐입니다. 그리고 그는 애지중지하는 피라미드를 앞에 두고 아이들을 세뇌시킵니다. 내가 이 피라미드의 밑바닥에서 이만큼까지 왔으니 너희는 이제 더 위 그 피라미드의 꼭대기로 가거라. 내가 최적의 환경을 조성했으니 너희는 노력만 해라. 하지만 이렇게 아이에게 모든 플랜을 제시하고 자신을 믿고 따라오라고만 한다면 아이 스스로 고민하고 생각해서 결정할 기회를 빼앗게 됩니다. 할 수 있어 없어? 할 수 있어요. 더 크게! 할 수 있어요. 강압적인 방식으로 아이들을 통제하려고 한다면 아이는 학습된 공포로 수동적으로 변하겠죠. 소중한 부모가 나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공포, 맞을 수도 있겠다라는 공포, 폭언을 들어야 한다라는 공포. 그렇게 스스로 생각하는 것을 멈추고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채 부모의 욕망의 대리인이 됩니다. 그런 미래에 강준상과 같은 인물이 되겠죠. 노승혜의 차 교수로부터 아이들을 지켜내고자 하는 노력과 상황을 개선하고자 가족이 그를 거부하는 모습은 자연스러운 흐름이라고 보입니다.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.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아이들을 압박하고 가치관을 강요한다면 아이들은 병들고 말 것입니다. 차 교수는 자신이 아이들을 완벽히 통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. 저는 그 모습이 딱 서커스 단원이 동물들을 훈련시키는 모습과 겹쳐 보였어요. 다른 사람들에게 내 코끼리의 멋진 모습을 선보이고자 고통이나 공포를 주고 때로는 당근을 주며 길들이는 조련사의 모습. 놀라움을 자아내는 묘기를 뽐내어 관객들이 박수를 쳐준다고 한들 그게 정말 코끼리가 원하는 삶이 아니고 그 과정이 고통스럽고 힘겹다면 그 공연은 그저 동물학대일 뿐입니다. 아이들은 각자의 능력과 개성이 있습니다. 그런 다양성을 가진 아이들을 자신만의 그릇된 가치관으로 가지치기를 해봐야 아이들에게는 상처만 남을 뿐입니다. 뒤졌다. 아이들이 가진 잠재력을 알아보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지해주고 행복할 수 있게 보호하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죠. 차 교수는
이제 자신의 욕심을 내려놓고 아이들을 내 욕망을 실현시켜줄 자신의 대리자가 아닌 하나의 인격체로 보고 존중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. 그래야 파국으로 치닫는 그의 가정을 바로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. 이제 곧 스카이캐슬의 마지막 회가 방영되는데요. 차 교수가 어떤 선택을 할지 굉장히 궁금합니다. 과연 차 교수는 자신의 욕심을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? 제가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입니다. 지식에서 행동으로. 이 영상이 좋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. 그럼 우리 함께 또잉또잉해요. 안녕.